오늘도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문을 열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미국 증시 여파로 우리 시장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좀 회복해주고 있긴 한데 앞으로 어떤 전략 세워봐야 될지 매니저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미증시가 오늘 나스닥 지수가 4% 폭락한 걸 감안하면은 국내 증시는 굉장히 좀 양호하게 좀 버티고 있어요. 물론 아직 오후장이 좀 남아있긴 합니다만 네. 현재까지 흐름을 보면 충격을 좀 최소화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영민의 이제 시장 직설은 이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 공포 해가지고 물음표가 붙어 있고요. 네. 트럼프 공포해서 느낌표가 붙어 있어요. 이제 S의 공포가 시작된 걸까요? 네,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S의 공포라기보다는 오히려 트럼프 공포다. 이렇게 이제 좀 정의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네. 주제를 이렇게 이제 물음표와 느낌표로 이제 정의를 좀 해봤는데 실제로 오늘 미국 증시가 이제 급락한 원인은 주말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이 시장에 이제 굉장히 좀 강한 악재로 이제 부각이 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집권 1기 때를 보면 주식시장을 굉장히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고 다우지수라든지 S&P 500 지수가 몇 프로 올랐다. 본인의 이제 치적으로 활용하는 걸 굉장히 좀 좋아하셨던 인물인데 이번에는 주식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좀 빠져도 상관없다. 혹은 또 경기 침체 일시로 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굉장히 좀 강경한 발언을 이제 쏟아내면서 사실상 이제 관세 정책에 대한 본인의 어떤 주장을 뚜렷하게 이제 제시를 좀 해버리다 보니까 시장의 이제 기대치가 무너지고 그러면서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이제 반영이 되면서 글로벌 시장을 통틀어 봐도 미국 증시가 지금 가장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나스닥 지수가 대략 이제 오늘 종가 기준으로 거의 고점 대비하면 14% 가까이 급락이 지금 나온 상태예요. 하락 추세 구간으로 이제 접어들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불과 지난 주말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을 통해서 미국 경제가 견고하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현재 어떤 지표를 보더라도 미국 경제가 지금 현재 침체다라는 시그널은 없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의 소비가 둔화가 되고 물가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경기 침체가 오는 그런 시나리오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서 오히려 조금 더 비화됐다라는 점. 그게 오늘 미국 증시의 주가 하락의 이제 급락 원인이라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냉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국내 증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조정이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작년 11월 달에 미국 대선 이후에 그리고 12월 달에 우리나라의 이제 폭락 조정 이후에 이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라든지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우리 국내 증시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오히려 요번에 글로벌 증시의 이제 조정 자체는 미국 시장의 하락폭이 크고 그 외에 유럽이라든지 아시아,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지금 미국 시장에 비해서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우리 코스닥 지수도 지금 많이 빠지긴 했어요. 3주 동안에 고점 대비해서 거의 10% 가까이 이제 급락을 했으니까 연초 이후에 이제 상승했던 걸 거의 대부분 다 이제 돌려놓는 조정이 좀 진행이 되긴 했습니다만 미국 시장이 이제 빠지는 거에 비하면 약간은 이제 방어적인 이제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공포에 짓눌린 이제 패닉셀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 냉정하게 얘기해 보면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경제 참모들의 약간의 이제 구설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시장이 이제 발작적인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점이라면 저는 미국의 M7 기업들 특히 이제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은 충분히 이제부터는 한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수도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거든요. 여러분들이 너무 공포에 짓눌려서 시장을 이제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좀 우리가 신뢰를 좀 보낸다라고 한다면 집권 1기 때와 분명히 좀 달라진 부분은 좀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미국 경제에서 주식시장이 차지하는 비중, 미국 자산에서 주식시장이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높을 뿐더러 미국 경제의 어떤 가장 좀 정확한 지표로 미국의 다우지수나 S&P 500 지수가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했던 것처럼 정말 진위는 본인이 주식시장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누구보다도 주식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제 폭락세가 한번 연출이 좀 되고 나면
분명히 또 시장을 살리기 위한 트럼프 이제 경제팀, 재무팀의 본격적인 어떤 시장 살리기 위한 립 서비스들이 이제 진행이 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하루 이틀 정도면 저는 충분히 충격을 좀 흡수하고 이번 조정의 이제 끝자락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정도라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공포에 짓눌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장이 살아날 때 어떤 업종과 어떤 종목들이 지수의 반등을 주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와 함께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에서도 수급이 향하는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오전장 수급 특징주는 뭐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 이 종목을 좀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유한양행이라는 종목이고요. 사실 지금 오늘도 우리 국내 증시 흐름을 보면 정말 많은 종목이 개장 초반에 2,300개가 넘는 종목이 하락 출발을 했는데 네. 하락 종목 숫자도 지금 상당히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지수 낙폭도 거의 대부분 다 만회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제약바이오 업종 이미 제약바이오 업종도 상당 부분 선조정을 좀 받았고 악재성 이슈가 어느 정도 이제 프라이싱이 좀 됐죠. 지난주에 알테오젠 뭐 특허와 관련된 루머 전혀 제가 새로운 게 없는 악재라고 말씀드렸는데 알테오젠도 고점 대비 한 10%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유한양행도 최근에 이제 베링거 인겔하임의 2019년에 지금으로부터 약 6년 전에 기술 이전했던 후보 물질이 이제 반환이 됨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단기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오히려 다가오는 호재를 좀 주목을 해야 된다. 3월 26일부터 유럽 폐암학회가 진행이 되는데 유한양행이 이제 얀센하고 공동 개발한 렉라자가 유럽 폐암학회에서 임상 결과를 이제 공개를 할 거거든요. 3월 20일 날 미리 이제 초록이 공개되는데 이 초록이 공개가 좀 될 때 아마도 마리포사 이제 최종 임상에 대한 전체 생존 기간 데이터가 이제 공개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데이터가 타그리소 대비해서 한 12개월 정도 이제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 1차 치료제 시장에 이제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매출 전망치 자체가 크게 좀 상향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걸 보면 단기적으로 이제 유럽의 폐암학회 그리고 이제 4월, 5월 달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학회 모멘텀 그리고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우리 국내 기업들의 임상 관련된 모멘텀을 좀 감안한다라고 하면 당분간은 제약바이오 업종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하고는 무관하잖아요. 관세 거의 무풍지대. 아까 이제 우리 김동호 전문가가 뭐 유틸리티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세와는 조금 이제 별개로 움직일 수 있는 섹터 제시를 해주셨었는데 제약바이오 업종이야말로 관세하고는 또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업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에서 오히려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방어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오전장 수급 특징주는 유한양행을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렉라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유한양행 오전장 수급 특징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오후장 수급 특징주는 어떻게 될까요? 네, 오후장 수급 특징주는 요 종목을 한번 선정을 좀 해봤어요. 요즘에 뭐 언급이 굉장히 많이 되는 종목이에요. 피롭틱스라는 종목. 네. 유리기판에 이어서 유리 인터포저에 대한 얘기. 삼성전자가 이제 유리기판 공급망을 이제 본격적으로 구축을 한다. 그리고 나서 반도체 칩과 기판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소재라고 할 수 있는 유리 인터포저까지도 공급망을 이제 구축을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 포착이 되다 보니까 캠트로닉스라든지 피롭틱스가 핵심적인 이제 공급사로 선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삼성공조, 조금 전에 이창원 전문가께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삼성공조가 어제 급등해가지고 제가 제시드렸던 목표가 거의 2만 원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반도체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다 오히려 약세 구간에서 이런 개별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유리기판이라든지 유리 인터포저, 그리고 이제 액침 냉각 이런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시장과는 상관없이 굉장히 좀 강한 시세가 이제 분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굉장히 좀 놀라운 게 삼성전자가 지금 거의 보합까지 올라왔죠. SK 하이닉스도 3% 넘게 밀리다가 낙폭을 거의 대부분 다 줄여놓고 있어요. 내일 저는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하고 TSMC도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게 실제로 이렇게 이제 폭락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잘 버티고 있을 뿐더러 긍정적인 얘기들을 이제 막 찾기 시작해요. 지금 TSMC가 어제 뭐 실적 발표 2월 달 이제 매출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특히나 코어스 관련해서 선주문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결제까지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돌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레거시 쪽도 사실 PC 디램 쪽이 2월 달에 가격 바닥을 찍고
오히려 이제 반등을 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긍정적인 재료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반도체 업황과 관련된 턴어라운드 기대감, 그리고 가격이 이미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라는 부분들. 오늘 엔비디아 주가가 5%가 넘게 급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의 반도체 기업들이 이렇게 버틴다라는 건 역시나 코스피는 반도체 종목들이 살아나야 지수가 회복될 수 있고, 코스닥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살아나야 지수가 회복될 수 있다. 뭐 그런 관점에서 오후장에는 필옵틱스를 중심으로 최근에 이제 부각되고 있는 반도체와 관련된 새로운 어떤 기술 트렌드, 그리고 레거시 쪽도 분명히 뭔가 이제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주목을 좀 해보시면서, 내일장에 아마 또 시초가는 엔비디아가 조금 더 하락 출발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엔비디아하고 TSMC도 내일 미국장에서도 충분히 양봉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별 모멘텀으로 부각받고 있는 필옵틱스 오후장 수급 특징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도 어떤 종목들이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지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26% 수익 중에 있습니다. 알래스카 가스 관련해서 대체 어디까지 올라줄까요? 이 무거운 종목이 지금 1, 2주 만에 거의 뭐 한 26% 정도 이제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알래스카 이제 가스건 수혜가 가장 기본적인 모멘텀이지만, 철강 이슈에다가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이슈에다가 지금처럼 이제 시장이 좀 혼란스러운 구간이니까 사실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거의 거꾸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2월 중순에 바닥을 찍고 4만 원대부터 오늘 거의 6만 5천 원까지 이제 주가가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을 했어요. 지금 윗꼬리가 조금 달린 게, 이제는 지수가 반등을 하니까 많이 빠진 종목들 쪽으로 반도체라든지 제약바이오, 로봇 이런 종목들 쪽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최근에 이제 강했던 종목들 쪽에서는 오히려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조금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익절가를 아주 좀 타이트하게 59,000원 정도 잡아드릴 테니까, 종가 기준으로 59,000원이 깨지면 빠르게 좀 차익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좀 하시고요. 오히려 지금부터는 정말 2주 동안에 많이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 쪽으로 자금이 좀 이동할 수 있다는 것도 염두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익절가 59,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다음으로 코오롱 티슈진이 5% 수익 중에 있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제 제가 이제 약세장에 좀 버틸 수 있는 업종이 제약바이오 업종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또 후속주로 이제 코오롱 티슈진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하루 만에 벌써 한 5, 6% 정도 이제 가격 상승이 진행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절염 치료제 시장이 뭐 굉장히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뭐 인구 통계학적인 관점에서 봐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임상과 관련된 이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최근에 작년 12월 달부터 정말 꾸준하게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코오롱 생명과학, 뭐 코오롱 티슈진 이런 종목들이 동반해서 이제 같이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다. 어차피 오늘도 또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냥 추세를 타고 21선 조정 들어오면 저점 매수, 그리고 이제 상단에 계속 이제 추세적인 상승, 고점을 좀 높여가는 흐름을 통해서 이제 공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오롱 티슈진은 뭐 시가총액도 지금 3조 원이 넘는 종목인데, 오늘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좀 상승을 좀 해주면서 코스닥 시장을 이제 방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오롱 티슈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클로봇이 30% 수익 중에 있습니다. 오늘 또 로봇주들이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뭐 소개해드리고 거의 한 2주 만에 30%가 넘게 수익이 나고 있어요. 오늘 같은 장에서도 지금 클로봇이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조정받고 있지만, 오히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뭘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기업들, 벌써 이제 클로봇이 그 얘기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고, 오늘은 T로보틱스가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자동화 물류 로봇 같이 이제 협력을 하겠다는 얘기 나오면서 상한까지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 힌트를 얻으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진짜 공급망 구축에 나섰구나.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본격적인 이제 공급망 구축에 나섰구나.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이제 기술 협력을 하고 있는 분야가 산업용 로봇, 산업 자동화 로봇, 물류 자동화 로봇이라는 거. 우리나라의 T로보틱스뿐만 아니라 뭐 유일 로보틱스, 그다음에 제우스, 누로메카 이런 종목들이 전부 이제 물류 자동화, 산업 자동화 로봇과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비슷한 뉴스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핵심적인 부품주들 중에서는 로보티즈와 하이젠 RM, 액추에이터와 감속기를 만드는 기업들, 핵심적인 이제 공급망과 관련된 기업들이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다. 저는 로봇 기업들이 오늘 이런 급락장에서 잘 버티는 거는 이미 한 달 전부터 조정이 시작됐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이 종목들은 선조정을 다 받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모멘텀을 통해서 다시 상승이 이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 공급망 그리고 산업용 로봇, 물류 자동화 로봇 이제 만드는 기업들과 관계 있는 기업들을 저점 매수를 해보시는 걸 한번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로봇 관련해서 클로봇 계속해서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저점 매수하는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오늘의 원샷 스페셜 종목 시간인데요. 이런 시장에서도 구세주 같은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뭐 오늘도 관세로부터 좀 자유로운 제약바이오 종목도 중소형주 하나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650원 현재가로 오스코텍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장 수급 특징주로 유한양행 말씀드렸잖아요. 네. 유한양행이 이제 관계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렉나자를 애초에 레이저 티닙이라고 하는 이 후보 물질 자체를 처음에 개발했던 원 개발자는 오스코텍의 이제 자회사 제노스코라고 하는 회사거든요. 그 회사를 상장시킨다라는 얘기가 작년 하반기에 나오면서 오스코텍 주가가 10월 달부터 이제 폭락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최근에 또 LS 이제 이슈도 있었던 것처럼 분할 상장, 뭐 쪼개기 상장 이 얘기가 나오면은 우리 주주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오스코텍도 핵심 자회사가 상장된다라는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작년 10월 달부터 주가가 폭락이 들어왔다가 21,000원을 찍고 서서히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렉나자가 이제 마리포사 임상 이제 최종 결과 3월 20일 날 이제 초록을 공개를 하게 될 텐데 전체 생존 기간이 지금 현재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인 타그리소보다 한 12개월 정도 앞선다라고 하면 분명히 1차 치료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존슨앤존슨 쪽에서는 미국 내에서 매출만 렉나자 단독으로 거의 7조 원 가까이를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략 한 5에서 10% 정도 로얄티를 계산을 해보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 금액을 우리나라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 6대4의 비율로 이제 배분을 해서 쪼개서 이제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유한양행이 좋아지면 당연히 오스코텍도 이제 같이 좋아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노스코 상장에 대한 이제 악재는 충분히 이제 가격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오히려 지금부터는 유한양의 이제 매출 전망치가 계속 상향 조정되는 부분을 관심을 좀 가지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3월 20일 날 이제 초록 공개되고 상반기 안에 또 하나의 이제 모멘텀이 렉나자하고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이 아니라 렉나자하고 리브리반트 SC 제형의 병용요법에 대한 거. 요게 작년 아스코에서 베스트 오브 아스코 팔로마 3 이 병용요법이 작년 아스코에서 베스트 오브 아스코로 선정이 됐었던 거거든요. 요게 이제 상반기 중에 만약에 미국 FDA 이제 승인을 받게 된다면 이것 또한 지금 존슨앤존슨에서 추정하는 매출 전망치를 굉장히 좀 설득력 있게 신뢰도 높게 이제 높여주는 그런 이제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아침에 또 이제 캐나다에서 렉나자가 이제 품목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품목 허가를 받을 때마다 로열시톤이 또 마일스톤이 또 유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미국하고 유럽에서 이미 지금 승인을 받고 마일스톤을 이제 수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에 오늘 품목허가를 받았으니까 곧 마일스톤 수령하겠죠. 거기에다가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중국 쪽에서 또 곧 승인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뭐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은 올해 이런 마일스톤과 로얄티만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실적이 작년하고는 훨씬 더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제시를 좀 해드릴게요. 주가는 정말 많이 빠졌다가 이제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방을 좀 열어놓고 대응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목표가를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지금 좀 올라와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를 37,000원으로 수정을 좀 하고요. 손절가도 29,000원으로 수정을 해가지고 요 가격 전략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스코텍 목표가 39,000원, 손절가 29,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27,000원 현재가로 일진전기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저는 내일 이제 아마 미국장에서 이제 반도체 종목들 기술적인 이제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최근에 이제 조정이 가장 많았던 업종을 꼽으라고 하면 반도체 업종과 또 전력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둘이 항상 같이 움직이는 이제 AI 이슈에서 같이 움직이는 이제 섹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또 살아나면 전력 인프라, 전기 관련된 종목들도 분명히 저점이 좀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일진전기를 한번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송전, 배전과 관련된 뭐 전선, 그다음에 이제 변압기, 그다음에 개폐기 각종 이제 뭐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이제 제품군들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형주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지금 공공한
입장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저기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제 비난의 목소리들이 좀 높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이제 굉장히 높아진다. 이런 이제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결국에는 미국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예산을 늘리고 SOC 투자 늘려서 일자리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소비를 살리는 그 구조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큰 정부 역할을 이제 해야만 미국 경기에 대한 하방 압력을 차단할 수 있다. 그 큰 정부 역할을 할 때 가장 잘 쓰이는 게 SOC 투자예요. 스타게이트라고 하는 AI 데이터 센터 이제 건립하는 거, 그 다음에 전력 인프라 확충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좀 선호하는 투자 사이클이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이 전력 쪽과 관련된 이제 수주 사이클은 방산과 조선이 지금까지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좀 강했던 것처럼 내년까지 이제 이어질 수 있는 이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이제 수주 모멘텀도 분명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가가 이미 다 조정받고 오늘 오히려 이제 급락장에서 양봉 만들면서 반등이 좀 시작되고 있는 이런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을 저점 공략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뭐 일진전기는 또 특히나 워낙 또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바닥이 좀 잘 만들어진다면 충분히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3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22,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선 관련해서 일진전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힘든 시장이지만 이번 주 끝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투자의 눈 시간에서도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메이저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